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덕과 울진은 내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오늘 동풍이 불어들면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이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5도, 영덕 8도, 울진이 10도, 포항이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16도에서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 전 포항과 경주, 울산 해오름 동맹 3개 도시 단체장들이 만나 동해선 광역전철 연장 구축을 최우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광역전철망이 구축되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동해선 광역전철은 현재 부산 부전역에서 기장을 거쳐 울산 태화강역까지 65km 구간에서 운행 중입니다. 하루에 100회 넘게 운행하며 일일 9만 명 이상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보다는 빡빡하게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꽉 차왔어. 두 번째 역보다는 다 서가 왔어요.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전철을 경주와 포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바로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동해선 복선 전철 선로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기찻길에 전동차를 얹고 기존 플랫폼을 전철용으로 고치기만 하면 연장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주시입니다. 1단계 사업은 848억 원을 투입해 북울산부터 신경주까지 37.7km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관광객 유치와 KTX 신경주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당수의 울산 북구 주민들이 KTX 신경주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경주는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되면 경제 물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더 편하게 경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완공되면 경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신경주에서 KTX 포항역까지 36.9km와 신경주에서 동대구까지 4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은 운행 구간은 길고 이용객은 부족해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과 경주, 울산 세 도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광역 전철망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상계 지자체가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광역전철 연장보다는 동해선 전철 선로에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KTX 이음 열차를 조기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전철이 포항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린 전철을 타면 포항에서 울산까지 약 1시간 10분, 부산까지는 2시간 반이 걸리지만 KTX 이음을 타면 부산까지 76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이 부울경 메가시티보다는 포항과 경주와의 해오름 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초광역 전철망 구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소형 모듈 원자로와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생명 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후보지는 올해 연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업단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 실사를 철저히 준비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당초 지급했던 원전 지원 가산금을 모두 회수해가자 이에 반발한 영덕군이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열린 국감에서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전 예정지 주민들도 지난 10년간 일방적 피해를 겪어왔다며 정부와 한수원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 유치에 대한 대가로 영덕군에 줬던 380억 원에 이자까지 붙여 모두 회수해갔고 영덕군은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가 원전 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영덕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당초 약속한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건설이 취소에 따른 그런 책임을 영덕군에 지금 미뤄서는 지금 옳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소송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대성적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도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거 원전 얘기만 나오면 악밖에 안 나와요. 다음에 만약에 들어와갖고 원전 부지로 달하면은 나는 땅 요만큼도 안 주고 싶어. 국감에서 한수원 부사장은 영덕 주민의 피해 보상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있다면 요청하시면은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예요? 뭐 말하면 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수많은 움직임을 해봤지만 야들은 너희는 죽게라. 원전 정책 변화로 영덕 지역의 큰 사회적 갈등과 함께 재산권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부와 한수원에 적극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어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진행한 제299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양윤재 의원은 청림동 상습 침수 지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김하영 의원은 포항 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최광열 의원은 대송 빗물 펌프장 증설 조기 시행을 촉구했으며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배지라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버려지던 이 배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는 대부분 농업 부산물로 폐기됩니다. 한 해 8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 재활용되는 건 16.9% 정도.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희 농가의 경우 하루 7톤 정도의 수확 후 배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퇴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이 배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최근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배지를 볏짚 등과 혼합해 배합 사료로 만들면 한우 사료값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산물을 사용한 결과 원가가 30% 이상 절감이 됐고 앞으로 계속 부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지로 스티로폼을 대체할 친환경 포장 용기를 만드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배지를 멸균 처리해 가루로 만들고 성형 틀에 넣어 균사체를 주입해 배양하고 건조한 뒤 굳히면 친환경 포장 용기가 만들어집니다. 일반 기존의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량에 비해서 88%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단열재와 건축 자재 등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버섯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농가에도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사업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은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정비 200억 원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비 750억 원, 외동, 녹동, 문산간 국도 4차로 확장 24억 원 등 17개 사업 1,851억 원입니다. 이번 달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한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미래 이동수단과 관련한 신기술과 첨단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구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는 물론 모터와 배터리 부품 충전기 등 모빌리티 전반으로 박람회 영역을 넓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만간 대구에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에 대구와 제주가 선정됐는데 대구에선 달구벌 자율차, 제주에선 탐라 자율차입니다. 달구벌 자율차는 다음 달 말부터 테크노폴리스 안 10.6km 구간을 다니며 무료로 손님을 태우고 물건을 배달합니다. 대구시에서 국내 최초로 물류와 여객이 통합된 특별한 서비스를 올해 11월 말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예, 대구의 테크노폴리스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 오는 29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2022 대구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는 완성차 업체와 모터 배터리 부품, 충전기,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 기업 171개사가 자동차 관련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첫 개최 때부터 참여한 현대 기아차, 테슬라를 비롯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 제너럴 모터스와 아우디 코리아도 야심작을 공개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신제품과 첨단 기술을 뽐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쪽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이제 제3세대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을 개발했고 미리 알려지지 않은 깜짝 MOU도 펼쳐졌습니다. 대구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른바 UAM 산업을 선도해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기업과 한국공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UAM의 실증, 시범도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함께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도심과 도심 사이를 다니는 수익 노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UAM의 실정 도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UAM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대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 간담회와 모형 전기자율주행차 경진대회도 펼쳐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법강사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180cm 크기의 머리 없는 불상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불상이 머리가 없는 상태로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출토됐으며 부처를 안치하기 위한 대좌를 포함하면 전체 크기가 460cm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석굴암 불상보다는 작은 비교적 큰 불상에 속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법광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 소실됐으며 앞서 조사에서는 3천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오늘 동풍이 불어들면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이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5도, 영덕 8도, 울진이 10도, 포항이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16도에서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